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창구, 피부. 드러나는 부위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때 자꾸 가려워서 잠도 잘 못 자겠고 너무 세게 긁어서 따가워서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죠, 사실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 있잖아요. 막 부어가지고 눈이 다 붙어버리고. 제가 이제 간호사님한테 제가 와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제 이런 얼굴을 보여줘서 이제 그냥 정말 심각했어요. 갑자기 열이 나고 빨개지고 이래가지고. 피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피부 질환이 찾아올 수 있죠.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겨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는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감각 수용체에 의해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피부 아래 지방층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피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침입자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는 표피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피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면역력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야 피부도 튼튼해지는 법이죠. 한의사 탕미진 원장과 함께 다양한 만성 피부 질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 아토피 피부염.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이 주요 증상인데요. 고등학생인 태우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아토피가 좀 심하고요. 팔꿈치나 여기하고 이렇게 딱 접히는 관절 뒤쪽 부분 아래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살이 접히는 부분에 자꾸 땀이 차서 땀 차면 자꾸 가려운데 또 땀이 계속 나니까 계속 가려운 것 같아요. 잘 때 자꾸 가려워서 잠도 잘 못 자겠고 또 너무 세게 자꾸 긁어서 좀 따가워서 자꾸 잠잘 때도 조금 불편하고. 상열감도 자주 느꼈는데요. 증상은 나이를 먹을수록 악화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나 연고 같은 거 사용을 좀 했었어요? 병원 가서 연고 좀 바르고 하면은 나아졌는데 그런 거 안 먹고 좀 안 바르다 보면은 한 일주일 뒤면 또 올라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태열이 있었고 이렇게 점차 지나면서 이제 그게 아토피로 발전을 해서 매년 좀 덥고 습할 때마다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을 했고 또 그럴 때마다 이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처방을 받고 연고를 바르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번 또 여름 장마 때 덥고 습할 때 또 많이 심해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런 처방을 받았는데 조금 호전이 덜 돼 가지고 이제 내원을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자 그렇게 내원을 했습니다. 유아기의 아토피 피부염을 앓으면 그중 1에서 3%의 환자는 어른이 돼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우의 오랜 고민, 이번엔 해소할 수 있을까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입니다. 먼저 다양한 검사를 통해 피부의 상태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현대인의 피부 질환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불필요한 피부 자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나는데요. 저괴선 체열 진단 검사 결과 얼굴과 가슴에 열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약간 위험 증상이 있어요. 지금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늦게 먹고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먹는 거는 너무 늦게는 안 먹고 소화를 최소 3시간은 시키고 자야지 위에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쪽에가 보면 약간 매끄럽지 않고 뭐가 도돌도돌하게 이제 튀어나온 게 보이는데 이게 면역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컨디션을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잠하고 먹는 게 영향을 많이 주니까 공부할 거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 코로 숨을 쉬어서 부비동으로 바람이 잘 통해야 이쪽에 뇌파가 안정이 되고 안면부에 열이 조절이 돼요. 뇌파가 안정돼야 훨씬 숙면이 들어요. 본인이 이제 코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 안으로 이제 숨기를 확보하는 이제 비강 사열 치료를 좀 해서 훨씬 좀 이렇게 되면 잘 때도 조금 더 숙면에 취해지고 훨씬 머리나 눈도 맑기 때문에 공부에도 당연히 도움이 훨씬 돼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을 때까지. 배우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 코로 숨을 쉬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몸 곳곳에 공기를 전달하는 비강호흡은 머리와 얼굴의 열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코의 모세혈관을 침으로 찔러 어혈을 제거하면 코 점막이 튼튼해집니다. 김태호 학생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평소에 조금 코로 숨 쉬는 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 안에 침과 약침을 통해서 비강의 통로를 확보해서 숨길이 잘 통해서 부비동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되면 안면부의 열도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뇌파가 안정되기 때문에 잘 때도 좀 숙면에 취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진피층에 있는 수많은 혈관은 수축과 확장을 통해 열 손실을 조절하는데요. 피부를 직접 사열하면 특히 진피층에 몰린 어혈과 독소가 배출돼 피부 온도가 떨어집니다. 염증을 개선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피부가 정상적으로 재생되기 위해선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 여러 면역세포 인자가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침을 넣고 적절한 진동수와 진폭의 전류를 흘려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흉터하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좀 흉터가 좀 사그라들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가려운 것 좀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요. 지난 7월 한의원을 처음 찾은 김강산 씨는 어느덧 치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발가락에서 시작한 습진이 팔다리로 퍼지고 가려움증이 심했죠. 팔다리에 상처가 생기고 이제 좀 간지럽고 손발도 그랬어요. 손발도. 이제 간지러워가지고 이제 좀 그냥저냥 지내다가 한 2년 전부터 증상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어디가 또 가려우셨어요? 주로 가려운 데가 다리. 다리가 제일 심했어요. 다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죠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일상이 다 꼬이게 되는 거죠. 약간. 일도 잘 안 잡히고 뭐 공부를 해도 책이 잘 안 들어오고 눈에. 처음에는 제가 안 한다고 했죠. 이제 왜냐면 양약 먹고 이제 연고 바르고 해도 안 낫는 게 한의원 가서 이게 나아질까 싶기도 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치료를 좀 받아보니까 이제 좀 점점 호전이 돼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6년 전 마트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습한 환경에 있으면서 곰팡이 균에 감염돼 습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일상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잠을 편하게 자는 게 제일 편하죠. 그게 제일 좋죠. 잘 때 안 깨는 거. 예전에는 맨날 꼭 깨는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가려워가지고. 잠을 편하게 자니까 이제 일상도 다 잘 풀리죠. 일단은 이제 밥맛도 돌아오고 이제 책 같은 거 이제 봐도 이제 집중도 잘 되고 이제 가렵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좋고 이제 좀 운동하기도 이제 좀 괜찮아졌고 예전보다는 많이 몸이 상태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사용하면서 망가진 피부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가려움증이 줄어 피부를 잘 긁지 않게 되니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상승했죠. 피부 가려움이 심해서 잠도 좀 들기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면역과 피부 면역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체질 개선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오랜 기간 사용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억제되었던 면역이 회복되면서 피부에 염증 반응에 나타나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가 생긴다는 점을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하고 또 피부 면역을 회복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배독 청일요법을 했습니다. 3주 정도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증상이 있었는데 치료 5일 만에 가려움은 참을만해졌고 치료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는 밤에 안 긁고 잘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료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셨는데 피부 변성이 많이 심했던 부위는 색소 침착이 좀 남아있지만 염증은 거의 많이 가라앉으셨습니다. 치료 막바지라고 해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발등에 요새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지키라는 거를 좀 안 지켜가지고 아무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 해야 되나 약간 어떤 걸 좀 안 지키셨어요? 커피 끊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조금 더 심해졌어요? 커피를 좀 많이 드셔서? 심해졌다기보다는 잘 안 났더라고요 지금.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사진으로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데요.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보면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요새 이제 식단 조절 안 하고 네. 약도 잘 안 먹고 이러면서 네. 조금 약간 안 좋아진 데 있어요? 조금 근질거리는 느낌이 약간 근질해요. 조금 올라오죠. 예. 저거 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피부 많이 깨끗했었는데 예. 예, 한번 볼까요? 어느 부위인지. 여기가 조금 그래요. 아, 그 부위가 여기하고 손가락 끓었나 보네, 그죠? 피부 약간 벗겨졌네. 긁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조금 생활이 약간 약도 잘 안 먹고. 나태해졌어요. 왜 그래요, 진짜? 커피가 좀 이제 커피? 네. 잠도 좀 잠은 잘 자고 이제 커피 뭐 좀 믹스 커피 아니면 아메리카노? 믹스예요. 네. 믹스. 네. 내가 아메리카노까지 내가 봐줄래 했는데 믹스는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거기 프림 같은 게 많이 해로워요. 설탕도 그렇지만. 그래서 진짜 먹고 싶으면 아메리카노로 연하게. 그 정도까지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일상에서 하는 관리는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죠. 김강산 씨도 이번 진료를 통해 마음을 다잡게 됐는데요. 배독 청혈요법으로 피부에 과도하게 쏠린 열과 독소를 배출하고 의료용 카본 아크 광선을 손상된 피부에 조사하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피부 세포를 치유하고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용 카본 아크 광선을 피부에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의 이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었을 만큼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창원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겠죠. 식단 관리는 여기 병원에서 이제 정해준 대로 딱 지키고 특히 커피는 이제 웬만하면 아니고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마시는 걸로 해서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안 먹고 이번 치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재발 없이 그냥 피부 깨끗한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 질환뿐 아니라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첫 번째로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의 치우침이나 지나친 과로, 그리고 체질과 몸 상태에 적합하지 못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혹은 너무 안 먹어서 영양 부족이 되는 등의 내부적인 원인과, 두 번째로 외부 기후 변화나 곰팡이 세균 등의 감염에 의한 외부 요인,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 두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불내외인, 즉 다치거나 벌레에 물리거나 화장품이나 약물에 의한 손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이 중에 두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많으신 분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잠을 늦게 자는 등 과로가 겹치면서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거나 또 피부 자극을 많이 주어서 피부가 예민하고 약해진 상태에서 연고 등을 자꾸 발라서 피부 변성이 생기는 등의 이유입니다. 그중에서 습진이나 여드름, 지루 피부염, 주사 등 대부분의 염증성 피부 질환의 경우는 몸에 열이 과하게 생긴 독소, 즉 열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대사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몸 안에 열이 과열되고 지속적으로 쌓여서 피부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나 혈관 확장, 건조함이나 가려움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열독이라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한 지 2주째가 된 태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어놓고 공부하는데요. 치료 효과는 보고 있을까요? 블룩블룩한 게 많았었는데 병원 가서 좀 짜내고 하니까 정말 진짜 빨리 깔아앉고 주변 사람들도 너 얼굴 진짜 좋아졌다 하면서 좀 좋은 시선이랄까 좀 격려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친구들이 좀 격려해줘요. 좋네, 보기 괜찮다 막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좋게 봐준다. 고등학생인 만큼 늘 충분하게 자거나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순 없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들은 뚜렷한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세안인데요. 표피층의 주 성분인 각질과 피지에 자극을 덜 주는 약산성 세정제로 얼굴을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닦아줍니다. 세안하는 부분하고 좀 달라질 게 있어요. 세안하는 부분에서는 옛날에는 병원에서 주기 이런 클렌징 폼이라 해야 되나? 다른 병원에서 주는 좀 다른 세안제를 쓰기 전에는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클렌징 폼을 사용했는데요. 일반 클렌징 폼을 쓰고 나면 계면 활성제가 있어가지고 피부가 좀 빨갛게 되거나 조금 자극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준 세안제를 쓰면은 계면 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세안하고 나면은 조금 자극이 덜 받고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 듭니다. 세안 후엔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바로 보습 제품을 사용하고 적은 양으로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이 좋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빠르게 탈락되기 쉬운데요. 건조한 계절에는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지 분비를 좀 억제하기보다는 피지를 좀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단점이 좀 이걸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좀 피지를 배출하게 돼서 좀 건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건조하게 되는 경향을 이제 알로에로 쓰인 로션을 발라서 좀 이제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덧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닭고기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한 후로 닭고기를 끊고 피부 건강에 좋은 채소를 좀 더 먹으려고 합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서 몸속에 열이 많아지고 아토피 피부염도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먹으려면 이제 평소에는 닭가슴살, 닭고기를 좀 자주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제 닭고기도 못 먹으니까 달걀도 못 먹고 하니까 조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말 없지만은 이제 나름 그거 말고도 괜찮은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조금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피부를 위해서 또 참는 거예요? 참아야죠. 나중에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빨리 낳고 나서 빨리 낳기를 기원해야지. 안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요. 체내에 쌓인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식습관을 바꾸고 한약을 챙겨 먹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죠. 지금 한약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좀 있다가 먹는 걸로 하루 3번을 먹고 있는데요. 그 한약이 병원에서 이제
한약을 먹으면 몸에 좀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해서 이 약 한 약 먹으니까 좀 머리 좀 맑고 좀 열이 좀 낮춰지는 느낌이 있고요. 또 단점이라면 좀 먹고 나서 속이 좀 더부룩한 거하고 좀 쓴맛이 난다 그런 거 있고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좋아서 잘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 한 달 차가 된 태우.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부에 이어 몸속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태우 이제 치료한 지 한 달 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 시험 친다고 막 새벽 2시 자고 막 그랬을 땐 조금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훨씬 낫거든. 이게 처음에 그때 10월 초에 왔을 때고 이 오늘 건데 확실히 많이 낫지. 응. 가려운 것도 훨씬 덜하지.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체내의 열을 떨어뜨려준 덕분입니다. 요새는 먹는 건 계속 조절 잘 하지. 나중에 학교 급식 먹을 때도 안 좋은 거 다 가능하면 좀 빼고 먹어. 앞으로의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피부가 점점 나아지는 걸 보다 보면 예전처럼 원하는 대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만성 피부 질환 치료는 장기전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겠죠? 학생이니까 뭐 잠도 늦게 자고 시험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거 비교해도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된 상태고 가려움도 좀 덜해지고 특히 이제 아토피를 오래 앓게 되면 연고 사용을 하면서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칙칙해지는 태선화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도 목이나 이제 뭐 조가리 쪽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처음보다는 피부도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색깔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호전되고 좀 가려움도 좀 덜해진 상태입니다. 제일 좋은 건 안 가려운 거죠. 맨날 자꾸 가려우니까 집중도 안 되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뭐 가렵지도 않으니까 뭐 일상이 되겠지만 엄청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네요. 제일 제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좀 편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까 좀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짧은 옷이라던가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걱정이 없어질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피부 문제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먼 길일지라도 달려갈 가치가 충분하죠. 저는 안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부산까지? 피부 치료 받으러 왔거든요. 왜 부산까지 오세요? 제가 피부과 여러 진료를 받았었는데 제 안면 홍조가 좀 난치성 질환이어서 좀 효과가 좀 미비해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다가 지금 가는 곳이 조금 피부 치료 사례가 많으신 것 같아서 뭔가 신뢰를 가지고 선택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처음에 상태보다 되게 많이 호전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더 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씨는 중학생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할 정도로 얼굴에 열이 많았는데요. 고등학생 땐 피지량이 증가해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며 지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 부산까지 오게 됐죠. 내원하셨을 때 얼굴 염증과 열감이 좀 많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얼굴에 염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1월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늦게 자고 하면서 얼굴에 염증이 좀 많이 심해져서 항생제도 복용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 4월에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얼굴 염증이 많이 심해지셔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피부가 넓게 붉어지고 열감까지 있는 주사 피부염이 원인이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까지 동반됐습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셨던 분들은 약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억제되었던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리바운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리바운드는 사용 기간과 사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2주에서 심한 경우에는 2달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지영님의 경우에 리바운드 기간이 1달 정도 있었고 치료 시작한 지 한 7주 뒤부터는 확연하게 좋아지셨습니다. 얼굴에 상열감과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약 처방을 하고 얼굴의 열과압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혀 밑에 사이라는 금지녹액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얇아진 피부를 회복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안면 배독 청일요법을 했고 또 표피증 치료가 마무리된 후에는 모세혈관 확장증 치료를 위한 진피재생술 그리고 손상된 피부결과 색소 침착을 치료하기 위한 오토 MTS 시술을 했습니다. 치료 시작하고 2달 뒤부터는 현저하게 호전이 되었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피부 톤과 결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토 MTS 시술을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안면 홍조증이라고도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가 더 예민해져 혈관이 늘어납니다. 이제 처음 왔을 때 얼굴 기억 잘 안 나죠? 네. 대부분 다 까먹거든요. 이제 처음에 얼굴이고 이제 오늘 검사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혈관 보는 사진이에요. 지금 이제 그때 염증도 심했고 혈관 악성도 심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체열도 보면 표 많이 나죠. 그때는 얼굴 쪽에 워낙 열이 심해 놓으니까 이제 얼굴이 많이 뻘겠는데 지금 뭐 거의 뭐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안면 홍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치료 전과 비교해 보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사실은 뭐 스테로이드제나 뭐 연고 사용을 안 했으면 사실 리바운드가 사실 크게 없는데 본인 그 계속 좀 하고 왔었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꽤 있었던 편인데 그래도 빨리 호전된 편이었어요. 열심히 또 치료받고 하셔서. 여름에 막 이렇게 치료 7주 차부터 증상이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이지영 씨는 무거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는데요. 약간 건조하고 그럴 때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이게 나아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초조함이랑 불안함도 많이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이 호전된 모습이 딱 보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먼 거리였는데 좀 많이 다니면서 이제 보낸 시간이 좀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피부결과 피부톤을 개선하기 위해 오토 MTS 시술을 진행합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자체 재생 기능이 자극을 받아 콜라겐을 생성하는데요. 이와 같은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 아주 얇은 바늘로 피부에 인위적인 상처를 만들어 재생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인 MTS와 치료 효과는 비슷해서 피부에 가느다란 침으로 물리적 자극을 주고 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투입해서 피부 결과 톤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같습니다. 단지 오토 MTS는 좀 더 깊이 그리고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여드름 흉터라든지 또 피부 손상이 좀 더 많이 되었을 때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주사 피부염은 과도한 자외선 노출,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잘못된 화장품 사용 등이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질환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문제 없겠죠? 제가 여기 치료하러 다니면서 초반에는 휴가도 많이 써가면서 이제 잠도 자가면서 왕복 이동하는 시간도 되게 길고 조금 피곤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치료를 받았던 게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너무 좋고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더 남은 치료를 더 열심히 받아서 더 깨끗한 피부로 더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일상을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백순애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3년 전부터 홍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화끈거리고. 근데 또 뭐 낫지 싶어서 이리저리 뭐 연고도 발라보고 다 해봤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침도 맞아보고 한의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또 뭐 저 피부과 가갖고 레이저도 한번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1년이 거의 이리저리 또 지나가고 나을란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화끈거리고 따갑고 막 혼자서 너무너무 고민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받고 눈물도 나고 막 혼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을 맞아봐도 안 되고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이래가. 여성들은 갱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안면 홍조도 흔한 증상입니다. 얼굴이 따가운 나머지 물티슈를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안면 홍조가 심해져 한의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친구도 이거 얼굴 낳고 나서는 이제 막 친구들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관광 막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러고 다녀요. 그래 친구들도 너무 좋아졌다고 진짜 많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나긴 고민 끝에 한의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양쪽 뺨이 붉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얼굴이 많이 붉고 또 피부가 너무 얇아서 잠들기도 힘들 정도셨습니다. 환자분께서 갱년기 때에 자궁 근종으로 자궁 적출을 하신 이후에 상열감이 좀 심해졌다 하셨고 또 2년 전부터는 얼굴이 많이 붉어지고 또 화끈거리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때쯤에 너무 모세관 항정증이 심했고 또 피부가 얇고 따가워서 잠도 푹 자기 힘들고 또 가슴이 갑갑하고 두근거린 증상도 같이 있으셨습니다. 표피 재생 치료 1회 만에 피부가 화끈거리는 증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2달 후엔 거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했죠. 처음에는 이제 진짜 많이 이게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 하고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었어요. 빨리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2개월 하고 나니 용막 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때 뭐 깝깝하고 두근거리는 그런 것도 많이 좋다 하셨고. 많이 좋아지고. 네.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맞아요. 어머니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우리 이제 피부 색소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칙칙하니까 그거 좋아지게 하는 이제 치료 오늘 하고 하실게요. 네. 미세침으로 피부를 자극하는 MTS 치료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모공을 개선합니다. 치료받기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잠에서 깨고 소화도 잘 안 됐는데요. 이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으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MTS는 미세에 다룬 침이라고 합니다. MTS는 아주 가느다란 침이 피부의 진피층까지 자극을 주어서 피부 본연의 자연 치료 능력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피부에 난 아주 가느다란 구멍을 통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침투시킴으로써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MTS 치료를 받게 되면 칙칙한 피부톤도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도돌도돌한 피부결도 많이 매끈해지고 피부 진피층이 많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외출이 두렵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잦아졌는데요. 지금과 같은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노력 끝에 얻은 결과인 만큼 여생을 즐거운 순간들로 채워갈 일만 남았네요. 치료 끝나고 나니까 전에는 얼굴이 뻘겋고 막 이래서 대인관계 남보기도 부끄럽고 막 나서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낳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밖에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나서지고 마음 자체가 좋아지니까 즐겁고 그렇게 운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많이 끼고 싶고 그래 친구들하고 관광도 막 가고 그래. 대학 교수인 장휘 씨는 2년 전부터 안면 홍조가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후 피부가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죠. 2년 전부터 홍조가 좀 많이 나는 시기라서 또 다른 병원에서 또 레이저 해보고 나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뭐 우리 한의원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좀 찾고 싶어서. 직업 특성상 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붉어진 피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면 홍조에 좋다는 화장품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홍조는 더 심해졌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은 의사소통할 때도 많이 부끄럽고 또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대화를 하면서 또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모공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음식 조절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과 머리로 열과 압이 쌓인 게 문제였습니다. 모세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오셨을 때 진짜 얼굴이 많이 열이 많이 올랐었고 이제 또 많이 덜했다가 또 오늘은 또 훨씬 더 덜하세요. 그래서 열 조절은 잘 되고 계시고요. 그때는 약간 트러블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많이 붉으셨고 지금은 이제 뭐 피부 결도 그렇고 피부 톤도 지금 많이 붉은기는 좀 많이 덜해요. 나중에 혈관 치료하시면 훨씬 좀 더 나으실 거예요.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불면증까지 동반되면서 긴장이 풀어지지 않아 안면 홍조가 지속됐습니다. 피부 표피층이 얇고 예민해져 있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머리와 얼굴 쪽으로 열과 압이 오르면서 또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안면 홍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게 되면 또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러면 안면 홍조나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좀 이따 하시면 돼요. 혀에 힘 꽉 주세요. 더 주세요. 힘. 손 민다 생각하시고 힘 주시고 힘 주세요. 힘 빼지 더 마세요. 주세요. 혀의 힘으로 아이고. 혀의 힘으로 온전히 손을 미세요. 혀 힘. 됐어요. 입 다무시고 입 다무시고. 네. 혀 밑에 있는 금진과 오객이라는 정맥을 사열합니다. 머리로 몰린 열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법입니다. 금진오객 사일요법이라는 치료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장에 화가 많이 차거나 또 이제 머리나 얼굴 쪽으로 열과 압이 많으신 분들은 혀를 뒤집어 봤을 때 정맥혈이 좀 많이 색깔이 진하고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금진오객이라는 정맥혈에 사혈을 하게 되면 어혈이 많이 빠지면서 머리와 얼굴 쪽의 열과 압을 좀 빠른 속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빨리 급하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꾹꾹 눌러짜야지 제대로 나와요. 천천히 꾹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얼굴이 열이 좀 많이 내려갔고 눈이 밝아졌고요. 그리고 그 어깨도 예전에 하기 전에 좀 무거운데 이제 가벼워졌고 몸이 걸어보니까 또 몸이 또 가벼워졌습니다. 안면 홍조가 오래되면 혈관들이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면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피부 표면에 실핏줄이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괜찮아요. 진피 재생술로 진피층에 손상된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시술 다 끝났어요. 참을만 하죠. 하나도 안 아픈데. 그건 아니고 좀 많이 아프진 않죠, 생각보다. 네. 진피재생술이라고 하는데 안면부에 홍조가 지속되다 보면 얼굴에 있는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해서 시핏줄 같이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수하게 고안된 침으로 진피층의 혈관과 섬유층을 자극을 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을 도와주게 되면 특히 안면 모세혈관 확장증에 많은 효과가 있는 치료입니다. 지난 8월에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머리와 얼굴로 과도하게 쌓인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복용해 상열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밖에도 배독 청혈요법, MTS 치료, 침 치료, 약침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병행한 덕분에 치료 3주 차부터는 잠도 푹 잘 수 있게 됐는데요. 피부 표피층이 많이 회복돼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환자분께서 요 심장 위부터 머리 얼굴까지 열과 압이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심장 부근에 심장 열을 좀 내려주는 약침을 맞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기운을 좀 하기시키기 위해서 침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치료 받고 나서 얼굴이 많이 좋아지고 뭐 만족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한의원에서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 조절을 또 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도 학생들을 마주보고 강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임경숙 씨.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붉고 화끈거렸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홍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심하도 못하고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여기 막 터져 올라왔어요. 이제 그냥 정말 너무 심해서 잠을 한 며칠 잠을 못 잤으니까 있죠. 24시간 계속 열이 올라오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냥 한의학 쪽으로 한의원 쪽으로 치료가 되지 이렇게 뭐 그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제가 또 그런 상식은 있어가지고 이 열이 오르는 걸 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그냥 이제 안면 홍조 전문의를 하니까 그거는 믿고 뭐 의심할 그게 없이 바로 이제 찾아갔었어요. 있죠. 그래 이제 선생님 만났는데요. 그 가니까 바로 이제 막 얼굴을 침을 막 다 놓더라고요. 있죠. 침을 놓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점심 전에 한약을 주시더라고요. 먹고 그날 와서 정말 너무 잠을 너무 편안히 자가지고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1월 12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렸죠. 증상은 사과와 귤, 생강 등을 자주 다려 먹은 후 심해졌습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된 상태를 오래 방치하다 보니 모세혈관 확장증까지 생겼었죠. 한의원을 찾고 나서야 열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이제 제가 더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될 걸 지켜가면서 또 이제 먹는 음식 이제 식단표를 더 잘 지켜야 되고 좀 더 나은 이게 체질로 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갖고 있죠. 그냥 지금 좋아졌다 해서 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 나 너무 뭐 이렇게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더 이제 조심하면서 제가 이제 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체질 개선 한약을 처방하고 배독 청혈요법을 했는데요. 상열감은 2개월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게 처음 왔을 때 이제 체열 검사 우리 마무리할 때하고 비교해 놓은 건데 그때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그때도 열이 엄청 많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얼굴이 막 부어 있고 그러셔가지고 그때는 열이 일로 다 쏠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팔, 다리 쪽은 거의 혈액순환이 안 됐던 상태고 요건 이제 치료 끝나고 이제 그때 찍었던 건데 열도 많이 조절되고 이제 혈액순환도 많이 개선되고 막 그랬던 상태셨고 그때 얼굴도 많이 붓고 특히 각질이 막 많이 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 이거는 마무리할 때 검사해 놓은 건데 얼굴 많이 깨끗해지셨고
특히 이제 이게 옆에서 보면 염증도 있었어요. 예, 막 너무 이제 열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각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막 진물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피부 표피층의 각질층이 탈락되면서 얇고 예민해졌던 피부. 빠르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덕분에 4개월간의 집중 치료로 삶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누구는 뭐 피부과도 가라, 병원 가서 검사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병원 가면은 뭐 치료제는 스테로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병원 안 갔었거든요. 갈까 하다가도 또 망설이고 그러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알고 빨리 오셨기 때문에 진짜 치료가 빨리 잘 되신 케이스예요. 만약에 막 그런 거 쓰고 연고까지 바르고 오셨으면 치료가 진짜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이젠 시간 날 때마다 피부톤과 탄력을 개선하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파 마사지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정한침을 맞기 전에 보통 인파 순환을 시켜주는 마사지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파는 우리 몸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해주는 기관인데 그 주변에 마사지를 하게 됨으로써 기혈순환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얼굴의 부종도 좀 좋아지게 되고 이제 안색도 밝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한침 하기 전에 좀 임파순환 마사지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한침은 피부의 자가 재생력을 높여 노화를 막는 치료법입니다.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이완해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 얼굴 표정근의 근막을 자극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하죠.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과 부기가 적기 때문에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정한침이라고 해서 목과 머리, 얼굴 쪽에 있는 경혈점과 근육의 근막에 자극을 주어서 기혈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피부의 탄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시고 나면 이제 조금 얼굴이 조금 젊어지는 효과도 있어서 동안침이라고도 하는 치료입니다. 줄기세포 MTS 치료도 병행합니다. 다양한 치료 덕분에 피부가 많이 깨끗해지고 밝아졌는데요. 임경숙 씨의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 일단은 생활의 어떤 그 질이라든가 이게 삶의 질이 달라요. 지금 그때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증세 가지고는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 치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삶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과 이게 이제 딸아이들하고 가족들과 만남에 있어서도 참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그때는 이렇게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증세가 막 너무 심하니까 저희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울었을 정도니까 이제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터져 올라올 때는 그랬는데 이제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고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만은 엄마 이제 됐어요 하더라고요. 그냥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참. 그러니까 제가 참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응하고 이렇게 제가 다른 또 이렇게 저 같은 이제 증세가 있으면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입니다, 이제. 피부 질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몸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지긋지긋한 피부 고민. 이젠 똑똑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내 피부는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서 피로해지고 피부 면역이 저하되어서 다양한 피부 질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피부 가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오래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쉽게 연고를 구입해서 바르기를 반복하다가 만성 피부 질환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나 또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변성까지 초래해서
이전 피부 상태로 100% 돌아가기 힘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반복되는 피부 질환은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개선되어야 피부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의 면역력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한 몸과 피부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